어, 오늘 같은 강의는 또 내가 처음 해보는 것 같은 그 갑자기 그 이제 강의를 하나 부탁을 한다. 그런데 가장 쉽게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해야겠고, 근데 어렵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 교양 강의를 제가 좀 윤리 쪽을 맡는 데가 있어서 교양 강의를 가끔 나갑니다. 교양 강의를 나갔을 때에 하던 방식은 무슨 방식이었냐면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답변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했으나 잘 안 되더라고.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줄 것은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무엇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데 오면은 뭔가 하나 얻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얻어갈 수 있게 그 얻어가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설마 얼굴은 아니겠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심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 안 뛰면 죽어요. 생과 사를 가르니까 우리가 심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심장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심장은 장기긴 장기인데 이건 장기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에 딸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혈관입니다. 혈관을 장기라고 생각하시지 않은 분 그거 장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알는 거예요. 그 장기. 자, 곰곰이 생각하면 혈관이 굉장히 길다고 그러죠. 그러면 굉장히 큰 장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기예요. 심장만 있으면 안 돼요. 혈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홀딱 벗은 사람 하나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혈관만 또 챙겨서 했는데 다 그린 게 아닙니다. 저런 혈관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게 돼요. 자, 우리 혈관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별로 쓸데없어요. 그 내 몸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 그 모든 걸 전달하는데 심지어 산소도 운반합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그다음에 열도 운반하는 거 아세요? 열도 운반합니다. 모든 걸 이렇게 운반하는 곳이에요. 자, 모든 장기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혈관이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뭐가 아파도 뭐가 생기겠죠. 아주 이렇게 중요한 혈관이 어느 날 좀 뭐가 좀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이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혈액순환 장애라고 부릅니다. 혈액순환 장애. 이게 질병으로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약간의 그 징후로 나옵니다. 심통으로 조금 나와요. 통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피부가 가렵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상으로 조금씩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생기는 걸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고혈압죠. 고혈압도 되고 당뇨도 되고 그래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겁니다. 이걸 한 번에 모아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사증후군입니다. 여기 증후군이란 말은 뭉쳐서 온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가. 대사증후군이 가장 중요해요. 혈액순환 장애 위에 대사증후군이 있어요. 얘네들이 생기면 반드시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이걸 잘 풀어보면 당뇨고 고혈압이고 있으면은 이게 그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이냐 아니면은 결과냐 이런 논쟁이 붙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혈액순환 장애는 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그럼 내가 대사증후군 중에 당뇨라도 뭐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만간에 아니면 이미 혈액순환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이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자,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보는 문제가 있어요. 저런 혈액순환 장애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그때는 안 생기거든. 잘 안 나와. 당뇨도 그때는 잘 안 나와.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서럽잖아. 나이 모두 서러운데 이거 나와.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요. 지금 막 뛰어노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 보세요. 다리 붓는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서 있어 보세요. 저도 조금 그 전문적인 용어로 좀 사갔지만 예전에는 좀 괜찮았어.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왜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혈액순환 장애가 안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나이를 조금 먹었고 어떤 사람은 덜 먹었는데 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보면은 좀 나이를 먹어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혹시 내 몸에는 이걸 그 혈액순환 장애를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인가가 막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과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드시면 여러분 몸 고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의심도 해봐야 돼요. 분명 뭐가 있었겠지. 근데 내가 나이를 먹었더니 그게 줄었다. 그래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내 몸을 고칠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에는 병이 생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뭐가 잘못돼서 이런 것은 부서지거나 잘못된 거예요. 이래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병이 부러졌거나 아니면 감염됐거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예방주사 맞든가 아니면 가서 항생제 드시든가 항바이러스 드시든가 그래야 돼요. 근데 뭔가 부족했거나 많아가지고 생긴 것은 의사도 못 고쳐. 그럼 왜 그러냐면 자기 의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못 고쳐요.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고쳐냐? 병원에 가도 안 고쳐지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고쳐가야 돼. 자, 그러면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네. 뭔가 부족하거나 뭐가 많아서 생기는 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네. 아주 좋은 방법이야. 이건 내가 고쳐가는 데 쓸 수 있는 것이고 내 의지와 관계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같이 나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자, 그러면
뭘까? 그런 게 있었을까?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내 몸이 젊었을 때는 막 방어하면서 그런 게 있었을까? 그럼 많이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노벨상까지 줬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야, 벌써 감을 다 잡았구나. 많이들 아시네요. 자, 우리가 혈관에서 혈관이 이쪽에 있는 혈관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나이트릭 옥사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혈관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왜 나왔을까? 혈관에서 혈관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왔겠지.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겠지. 야, 그럽니다. 자, 이 혈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와요. 저기 나옵니다. 근데 이 혈관이 어디든지 갑니다.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있어요? 가죠. 그러면 NO는 어디든지 간다는 얘기야. 어느 곳이든지 효과를 미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NO의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은 뭐였냐 하는 겁니다. 뭐였냐? 그건 뭐냐면 최적의 혈액순환을 유지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게 NO의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탁 태어나는 순간 심장, 혈관 뭐가 있었다? NO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혈관이나 심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NO가 어떻게 해서 혈액순환의 장애를 해결했냐?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 하면 원래 혈관을 필요할 때마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걸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혈관 확장해 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혈액이 끈끈하거나 지방이 많거나 그런 걸 싹 빼줍니다. 혈액 정화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또 혈관이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복구하거나 아니면 새로 또 만들어. 이 세 가지 작용이 뭉쳐가지고 혈관을 잘 유지시켜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NO가 안 나왔다. 그러면 세 가지가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 조금 힘들지. 아, 나도 늙었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 나이만. 자, 이런 NO가 사람한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효소가 있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효소가. 그래서 그 효소를 우리가 NOS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저기 한글로 써 있는 전구체라는 걸 봅니다. 전구체. 이게 아지닌입니다. 아지닌. 아지닌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응? 이 아지닌을 NOS라는 효소가 분해를 해갖고 NO를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NO가 이게 대사체로 바뀝니다. NO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존재 시간이 1초도 안 돼. 그래도 곧바로 뭘로 바뀌냐면 이 이리저리 이동이 가능한 대사체로 바뀌어요. NO2. 이걸 우리가 대사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사체로 바뀌면 이게 이제 떠다닙니다. 혈관을 타고 쭉 가다가 NO가 필요한 곳에 가서 다시 NO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주는 효소가 또 있어. 자, 이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RAS라고 합니다. NRAS. 이건 중요한 거 배웠다. NOS, NRAS. 그다음에 전구체, 대사체.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뒤쪽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문적으로 용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거 이해하고 가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음 학기 다시.
자, 이 NOS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리고 기능을 많이 수행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것들의 기능을 각각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노스에서 NO를 많이 만드는데 뭐 내 몸에 뭐 DNA를 파괴한다, 뭘 파괴한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얘네들이 NOS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노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위장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소위 이른바 파고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다가 감염원을 딱 잡아놓고 그 안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뭘 하냐면 NO를 막 분쇄해갖고 죽여버려요. 아니 저렇게 죽이는데 NO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저건 네크로페이지, 거대한 대식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노스는 염증하고 별 관계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다음에 엔노스라고 뉴런을 했습니다. NO의 성질은 뭐냐면 잠시 존재를 하지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에서 신호 전달 물질 쓰기 딱 좋아요. 딱 만들어 잡고 신호 딱 전달하고 딱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신경 전달 물질은 한번 신경 전달하고 그럼 또 분해하고 이래야 돼. 전번에 내가 그 철학 그 윤리 강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제 앞에서 스님 한 분이 강의하시는데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몇 초가 걸리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걸 딱 보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그게 0.6초랍니다. 전체 만들어내는 게 0.6초예요. 그걸 만들려면은 그 사이 만들려면 뇌에 우리가 보고 뇌에 딱 들어가서 하려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NO를 써요. NO를 씁니다. 자, 이것들을 곰곰이 보면 다 뱃속에 있거나 세포 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노스라고 있어요. 이건 혈관에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 밖으로 나가겠어. 아, 이게 배출형이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NO는 누가 만드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NO는 이노스가 만든다. 당연히 그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었겠죠. 자, NO는 딱 만들어집니다. 딱 만들어져갖고 그 주변에 영향을 딱 미쳐요.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바뀝니다. 혈액 안에 있는 산소가 딱 결합을 가서 대사체로 딱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은 순환을 합니다. NO2.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하고 딱 결합을 해버리면 NO3로 바뀌어. 저건 배설입니다. 그래갖고 양을 딱 조절해. 얼마 만들어지고 얼마 더 딱. 참으로 신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인체를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럴 때는 참 신기한 게 많아요. 그럴 때 뭐냐면 야 이거 진화로 설명하기 조금 그렇지. 이거 창조주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밀해요. 아주 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응? NO2 형태의 대사체가 있고 NO3 형태의 대사체가 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NO3형은 배설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O2는 이동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에네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 저게 뭐죠? 대사체를 NO로 바꾸는 녀석이야. 자, 이 녀석은 우리 몸에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으려면 혼자가 아니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녀석이 많다는 겁니다. 기능을 수행하는 녀석이 많다.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산소가 빠져나간 적혈구. 산소가 적혈구. 앞에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NO를 만들려면 전구체를 NOS가 NO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산소가 풍부한 곳은 동맥이죠. 동맥에서는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정맥은 산소가 좀 모자라잖아. 그럼 거기서는 NOS를 쓸 수 없다.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냐? 동맥에서 만들어 놓은 NO2를 가지고 정맥에서 써야 돼. 그럼 정맥에서 NO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은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이 이 산소가 빠져나간 적혈구. 이 녀석이 일을 해줍니다. 우리가 NO 대사체를 먹으면 동맥은 이미 NO를 만들고 있으니까 거의 필요 없어. 그럼 어디서 주로 효과를 보이냐? 정맥에 가서 효과를 보입니다. 어차피 다시 또 동맥으로 들어가겠지만 제일 처음에 정맥에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야 이거 NO다. 너 한번 먹어봐. 그러면 딱 먹어봅니다. 깜짝 놀래요. 아이고 이거 볼떡볼떡 올라오네. 파란 게 딱딱 올라오네.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좋아해야 돼. NO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팍 올라와요. 파란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작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혈구들이 이렇게 정맥혈이 딱 늘어나면 혈액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때때로 이제 너무 늘어나 버리면은 너무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뇌로관혈까지 여기다 채워넣어 버려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왜 이렇게 좀 어지럽지? 당연히 어지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작동을 합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이거 너무 많다. 다 NO3로 바꿔라. 다 바꿉니다. 그래갖고 배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성이 절대 없죠. 우리 적혈구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숨 안 쉬고 살 자신 있습니까? 그거 가능해. 그러니까 저기 산소를 붙였다 뺐다 할 수 있어. 자, 그 외에 적혈구가 아주 중요한 것 외에 또 뭐가 있냐면 그 효소 중에 금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은 전부 다 그 주위에 NO가 필요하니까 NO2를 NO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NRAG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보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부르는 것의 대표적인 주자가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어디에 항산화제가 많이 들었다더라 하면 그것의 측정의 비교를 할 때 뭘로 하냐면 비타민 C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항산화제 많이 들어서 그거 먹는다 그거 필요 없어. 비타민 C 열심히 먹으면 돼. 그게 돼요. 가장 강력해요. 자, 이 항산화제 계열은 전부 다 무슨 일을 하냐면 항산화 계열은 항산화가 뭘 보고 항산화라고 그래요? 환원시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환원은 뭘? 원래로 돌려주는 역할이죠. 그럼 NO2가 대사체라고 했죠. 그것의 원래품은 뭐였어요? NO였지. 그러니까 항산화제가 있으면 NO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조건이 NO2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그래서 뭐가 된다? NRAG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 NRAG가 없는 곳이 없어. 다 있어. 근데 이노스는 혈관에만 있어. 그게 좀 틀리죠. 근데 최근에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이노스가 어디에도 있다? 아디포사이트에도 있다. 그럼 왜 지방세포에 있어?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 있는 NO가 지방을 태우더라.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됐더라.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이노스는 혈관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NO를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은 주로 동맥이다. 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그런갑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 사람은 의심을 해야 돼. 정말로 그러냐?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자,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한테 돈만 주면 뭔 짓을 다 해요.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대사성 질환이 나이를 먹으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정은 뭐였냐면, 내 몸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항산화 이 레벨을 쟀어요. 재보니까 이 대사성 질환이 일어나는 거하고 나이를 먹어서 항산화 레벨이 떨어지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저거 GSH 글루타치온은 뭐예요? 글루타치온은 뭐예요? 그러는데 내 몸에서 글루타치온이 항산화제입니다. 몸에 있는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원인을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항산화제가 떨어진 게 산화 스트레스가 생겼을 거 아니야. 산화 스트레스가 뭐냐면 대사증후군을 막을 거다. 굳게 믿었지. 그러면 오늘부터 글루타치온 몽땅 먹고 비타민 C 몽땅 먹어서 어떻게 해결해 보자. 했는데 안 돼. 안 돼. 뭐가 이상하다. 누가 측정한 게 뭘 하나 덜 측정했나? 그래서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NO가 줄더라 이겁니다. NO가 줄더라. 그러면 NO가 이 대사성 증후군을 일으키네? 이제 없으면 일어난다는 얘기네.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대사성 증후군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가 된다?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곧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실험을 결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이너스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유전자에서 제거를 해버려. 어떻게 제거를 하냐? 그 신경 쓸 거 없어.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니까. 제거를 해버리면 그 죽겠지. 근데 안 죽어. 고생 살아남아. 그런 마우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너스를 없애버리는 마우스. 이게 기입니다. 배갈라나서 미안한데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이 녀석이 이너스를 낙아웃 시킨 녀석인데 더 뚱뚱하네? 이상했다. 야, 이너스가 있으면 NO가 없으면 안 나오니까 저렇게만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 지방이 싹 꼈어. 그리고 혈압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당뇨가 있더라 이거야. 그렇게 고생하다가 일찌감치 가. 보통 마우스가 한 2년 사는데 1년도 못 살아. 야,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알았다. 이렇게 완성하게 생겼어. 에너지가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NO가 감소하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일어나는구나를 알아차립니다. 뭐라? 시간이 저렇게 빨리 갔네. 시작을 늦게 한 거죠. 자, 이게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니까 이게 이제 과학자들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팬클리스입니다. 췌장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막 증가시키고 NO가 그 다음에 간에서는 글루코스를 못 만들도록 하고 당 신생 합성을 막아요. 그리고 글라이코겐을 막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아디포사이드 지방세포에는 글루코스를 끌어들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포들이 그래서 베이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머슬은 이 운동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사실은 에노를 좀 많이 먹으면 어느 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쥐가 나기 시작을 해. 이게 에너지를 막 끌어들이니까 얘가 에너지 쓸 데 없잖아. 어떻게든 소비를 해거든. 그 진동이. 근데 그거 금방 없어져. 걱정은 아닌데 가끔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 계셔. 그때마다 뭘 생각하시나? 에노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았어요. 요걸 알은 거야, 요걸. 아, 에노는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이 있고, 혈액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고, 아, 혈관을 생성을 하는 작용이 있구나.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작용이 있다면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순발전 이런 건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거 얘가. 그 다음에 당뇨, 피로, 비만, 지방간, 저체온 등등등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노화억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저한테 한번 더 강의를 받으면 치매도 나아진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 때문에. 자, 여기 이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다음에 또 누가 질문할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그래서 털어놓고 가자.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건 뭐냐면 에노가 이 대사성 질환을 막습니다. 막아서 혈액순환 장애가 안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여기가 사망 순서야. 이렇게 딱 배우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요 위쪽으로 내가 어디야? 신이 와야 돼. 잘 안 돼. 의사분이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순서가 딱 맞으니까 에노가 여기를 딱 막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간단히 오해를 딱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걸 우리가 1차원 사고라고 합니다. 내가 1차원이라고 한 거 보면 고차원이 있는 모양이네. 고차원 사고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선생님 제가요 당뇨병인데요 당뇨약을 먹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동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당뇨약도 이렇게 작동해. 그러면 이게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당뇨약 먹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작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드러그는 딱 이거하고 같이 이게 딱 작동합니다. 이렇게 딱 작동하게 돼 있어. 그러면 드러그가 낫냐, 에노가 낫냐 이거. 자, 여기서 말 잘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작동하잖아. 1차원 사고 어느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 야, 어떤 게 싸냐? 드러그하고 에노하고. 드러그가 싸. 너 떨어져라.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굴 하나 뛸라고 했거든. 안 떨어지더라고. 이건 1차원 사고입니다. 앞에서 봤지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에노가 이런 식으로 효과 안 나타내요. 자, 다시는 드러그보다 에노가 떨어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어떤 질환이 있으려면 제1 질병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 원인이 있어. 질병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일어나는데 이 에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에노는 앞에서 보니까 효과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 녀석이. 갈라져서 제1 원인부터 거기부터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만드는 드러그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절대 안 만듭니다. 그거 하나 먹으면 다 나서버리면 약국 망하고 것이 망하라고. 과학자 망하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할까? 우리 몸은 경제적이어야 돼. 하나로 여러 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약회사는 저렇게 만들면 겁나게 손해봅니다. 그래서 에노 제품이 제약회사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이게 이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걔가 타겟은 뭐냐면 혈압을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타겟이. 올라가지 않게 거기만 딱 하는 거야. 근데 에노는 그걸 어떻게 하냐? 에노는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혈압이 낮게 된 원인을 찾아가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혈압이 높아가지고 생겼던 문제를 가서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작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에노하고 당뇨하고 같이 먹어. 응? 같이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에노 먹지 마라. 당뇨 먹지 마라. 잘 생각해. 당뇨약도 먹긴 먹어야 돼. 에노도 먹어야 돼. 그때 에노는 실제는 요거보다는 어디? 사이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조절을 잘 해야겠지. 그 조절은 누가 해준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해요. 이 의사 양반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먹고 이 정도 빼야겠다. 요사이는 내가 이제 특정한 질병을 치료를 하려면은 이 애누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로 소개를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걸 우리가 몇 차원이라고 그럴까? 이걸 고차원적 사고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애노가 그런 식으로 효과를 나타낸다면 애노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잖아. 척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나도 연구를 많이 했어. 뭐냐면 그래도 좀 멋있게 해야지. 그래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생체 활성물질, 생체 조절물질, 생체 보호물질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애누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 사례 보시면 각각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 뿌리는 혈관에 좀 이상이야. 깊숙한 뿌리는. 네. 자, 여기서부터는 뭘 하냐면 애누가 줄었다고 봅니다. 애누는 왜 줄까? 이거 봅시다. 왜 줄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이상한 거 먹었습니까? 아니면 좀 살이 쪘나요? 좀 남들보다 조금 체중이 덜 더 나갈 뿐이요. 그럼 뭐냐? 여기에 중요했어요. 여기 산화 스트레스하고 나이입니다. 나이. 여러분은 나이를 드시면 늙게 돼 있어요. 나이를 들면 늙은 가슴만 아니냐? 근데 늙은 게 좀 특별히 좀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면 서럽게도 애누가 줍니다. 그러면 애누가 줄으면 앞에서 혈액순환을 최적으로 유지했다는 게 점점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야. 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나이 먹으면 지혜가 늘어요. 지혜가 늘어요. 지금부터는 공부를 좀 해서 고쳐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을 고쳐 살아야 된다. 아니면 매일 병원에 가든가. 뭐 이제 알아서. 또 여기 한 가지 이 애누를 올리는 방법 중에 운동이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혈관을 많이 움직여주잖아요. 근도 많이 움직여주고 그러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혈관에서 애누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혈관에서 애누를 만들 때 아무 때나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애누를 만들 때가 언제냐면
혈액이 흐를 때 만듭니다. 탁탁탁 흐를 때. 이거 뇌 영향도 안 받아요. 그냥. 아니 그 짧은 혈액이 흘러가는 그 짧은 시간에 뇌 영향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언제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하냐? 그거 못해. 그러니까 혈액이 왔으면 탁탁 작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을 빠르게 흡수해주고 막 그러면은 움직여주고 하면은 NO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운동이 효과가 있다라고 늘 하죠.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이너스가 안 부서졌을 때, 제대로 잘 작동할 때.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너스가 좀 부서져. 그러니까 갈수록 운동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서는 벗어났다. 여기서 이제 하면 최첨단을 가르쳐줘야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 NO를. 자, 이걸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공부한 걸 다시 되새겨야 돼. 뭐든지 고쳐 쓰고 하려면 알아야 돼. 아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아는 것을 활용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지혜야.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 나이 괜히 먹었니? 나이 먹으면 지식이 안 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아는 지식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금방 배웠지만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야. 까먹을 게 뻔해. 자, 이거 뭔 얘기냐? NO를 만드는 방법이 2개가 있다 이겁니다. 2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걸 우리가 전구체 경로라고 합니다. 전구체.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럼 뭐라고 볼까? 대사체 경로. 2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구체가 뭐고 오늘의 핵심이야. 2가지가 있다. 이게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나와. 자, 전구체 경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전구체가 아지닌이라고 했죠. 아지닌, 아르기닌. 아르기닌 오면 아르기닌은 씁니다. 쓰고 다시 만들고 쓰고 다시 만들고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아르기닌을 저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아르기닌이 몸에 계속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NO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르기닌 고갈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365일 링거를 꽂든가 입에다가 아진 물고 있어야 돼. 계속 쓰니까. 근데 그런 거 없잖아. 그건 뭐냐면 아지닌은 고갈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고 계속 써보는 거야. 아지닌은 고갈이 없다. 그러면 전번에 뭐 NO 올린다고 해갖고 아지닌 나 많이 먹었는데 그때를 갖고 우리가 쓸데없는 짓 했다. 알고 봤더니. 네? 그래서 우리가 요 경로를 버립니다. 그게 점잖은 표현이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NO를 올리려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네. 어떤 경로를 써야 하냐면 바로 대사체 경로를 써야 됩니다. 참 신이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뭔 일을 했냐면 이 대사체 경로는 우리가 쉽게 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야, 이나스를 낙가웃시키니까 얘가 그나마 살아남았던 이유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대사체를 받아들여갖고 N으로 바꿔 썼던 거야.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린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 보니까 뭔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외부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지금 이걸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밥 드실 때 채소를 한 바가지씩 드시면 됩니다. 그럼 밥은 언제 먹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세우긴 했어. 조그마하게 만들면 되지.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냥 탁 두 개 먹고 딱 먹기만 하게 만들더라고. 참 기술도 좋구나. 같이 합시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산화제가 있으면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케미칼보다는 항산화제가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거 간단합니다. 항산화제 늘리면서 저 대다치까지 같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발효해버리면 돼. 발효해버리면 줄어들 거 아니야, 부피가. 부피가 줄어들고 항산화제 따라오고 NO 대사체 흡수율 좋아지고. 계속 합시다, 같이. 돈이 될 것 같아. 자, NO 대사체는 야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 많이 먹으면 큰일 나지 않냐? 잘 보면 우리 몸에서 NO 대사체를 200 나노몰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정맥 근처로 가가지고 피부에 가고 다 써요. 근데 동맥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산소가 풍부한 헤모글로빈이 생기죠. 이 녀석이 뭘로 바꿔버리냐면 전부 다 NO3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뻥딱 먹었다? 먹으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놀래긴 하는데 아니 물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 응. 놀래. 또 얘는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놀래. 어지럽네. 놀래요. 근데 원래 대사체를 해독을 하게 돼 있어. 내 몸이. 해독하게 돼 있어 이렇게. 야 이거 신장이에요. 그리 귀찮아갖고 해그는 거예요. 이거 팔고. 네. 자 그래서 여기선 이거 적혈구예요. NO2를 NO3로 바꿉니다. NO3는 어떻게 하냐?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몸 밖으로 배설이 돼요. 그래서 NO3를 갖다가 NO2로 바꾸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녀석이 뭐가 있냐면 박테리아가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쉬해놓고 먹는 거 있었어. NO3야. NO3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그것을 NO2로 바꿔. 그게 흡수가 딱 돼. 그래서 내 몸에 NO를 올리는 거야. 아니 자기 몸에 나온 거 자기 몸에 뭐 상관없잖아. 그래도 돈 찝찝하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발효를 해야 돼. 그래야 거시기도 있어. 예전에는 NO가 이제 되니까 이 NO 공여처럼 NO 도너도 만들었어요. NO 도너랑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NO가 존재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NO가 딱 만들어지네요. 바로 NO 대사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거 NO 대사체가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 만들자야. 실컷 만들었더니 그 작동 기전은 NO 대사체더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NO 도너는 안 만듭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도 받고 하니까 야 이거 노벨상 나왔어요. 대단했던 건가 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지닌을 쓰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네. 그때는 잘 몰랐어. 왜 그러는가 하고 봤더니 아지닌은 안 쓰는 거구나. 그냥 리사이클링해서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버리고. 그러면 대사체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요건 NO3예요. 대사체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사체를 써야 되는데 이 대사체 안에 항산화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얘네들이 케미칼에다가 외국계 모 회사야. 이 케미칼에다가 일부러 항산화제를 집어넣어갖고 포뮬라를 딱 했어요. 네.
그게 좋겠냐? 아예 처음부터 항산화제가 들어도 발효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냐? 그건 이제 여러분 선택이야. 그러니까 에탄올에다가 물을 타고 감미료를 넣을 것이냐, 누룩을 넣어가지고 가져서 만들 것이냐, 이 문제야. 어떤 게 비싸? 누룩이 비싸지. 그래서 좀 나가 가격대가. 자, 잘 봐요. 지금은 이제는 바로 천연 NO 대사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문제 하나 낼게요. 시험만 봐야지. 자, 어떤 사람이 NO 대사체를 섭취해서 당뇨병이 개선되었다. 이 경우 NO 양리 효과를 잘 설명하라. 그러면 1번 당뇨병 원인 물질을 제거했다. 2번 혈당 감소를 시켰다. 3번 당뇨병 합병증을 개선시켰다. 뭐겠습니까? 4번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어느 하나로 맞춰버리면 설명이 안 돼. 자,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